이번 영상은 8강입니다. 8강 부동산 경기 변동인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거미집 이론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 여러분들 저기 4월 5일 날 감정평가사 부동산에 올라온 시험이 있었거든요. 거미집 이론이 나왔어요. 타이밍상도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올 타이밍이고 평가사 시험에도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경기 변동에서는 거미집 이론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좋다 나쁘다 필기 하나 해놓으실래요? 측정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 측정 지표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급 지표 하나 보고요. 두 번째는 수요 지표를 봐요. 공급 지표는 건축량을 보고요. 수요 지표는 거래량을 보면 되거든요. 근데 수요 지표 거래량은 시험에 그냥 거래량이라고 뜨는데, 공급 지표는 건축 착공량 또는 건축 허가량, 이렇게 허가 면적이라고 뜨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건축이 들어가 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측정하는 지표는 공급 지표인 건축량과 또는 건축 착공 허가량과 수요 지표인 거래량을 보고 측정한다. 요거는 필기를 안 해두시기 바랍니다. 경기 변동의 유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 순환, 순환은 저점 찍고 회복 상향, 정점 찍고 후퇴 하향이 순환하는 것을 경기 순환이라고 하고요. 계절적 변동, 시즈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맘때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방학 되면 대학가 원룸 공실이 늘고, 개강하면 또다시 대학가 원룸의 공실이 줄고, 이게 반복되죠. 이게 계절적 변동입니다. 추세적 변동은 잘 나오는 건 아닌데 트렌드한 변동입니다. 장기적 변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신개발이나 재개발의 원인이 되어서 50년이나 그 이상을 주기로 크게 추세가 한번 바뀌는 것을 추세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무작위적 변동, 동의어로는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불규칙적 변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불규칙적 변동 또는 우발적 변동이라고 하는데, 주로 예기치 못한 사태 때문에 경기가 변동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LTV DTI 규제로 인해서 경기가 하강했다, LTV DTI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경기가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작위적 변동, 랜덤 변동, 우발적 변동, 불규칙적 변동이 되는 겁니다. 경기 순환을 살짝 더 살펴보면, 경기가 저점 찍고 회복, 그 다음에 상향,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시장, 그리고 이제 후퇴, 하향이거든요. 요 네 개 국면은요, 일반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의 공통점입니다. 일반 경기도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으로 순환하고요. 부동산 경기도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으로 순환하는데, 부동산 경기는 요 네 개 국면 외에도 안정 시장이라는 특수한 국면이 추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5국면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안정 시장은 순환했다는 국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을 얘기할 때는 4국면 플러스 안정시장, 그렇게 얘기를 하지 5국면 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부동산 경기가 가지는 특징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놈을 일반 경기라고 놓고 봤을 때, 한 주기라고 봤을 때, 부동산 경기는 요래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가로 세로가 다 크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도 길고요, 진폭도 커요. 그래서 주기가 길다, 진폭이 크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진폭이 크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점이 높아야 돼요. 저점이 낮아야 됩니다. 이거 순서 바뀌면 골 때립니다, 진짜. 저점은 깊다 또는 낮고 정점은 높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순서가 바뀌면 틀리냐면요, 혹시 저점이 높고 정점이 낮다 그래 버리면 진폭이 작은 게 돼요. 그러니까 정점이 높아야 되고 저점이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폭이 커지겠죠. 그리고 부동산은 토지의 특성 중에서 부동성이라는 특성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상당히 개별적이고 지역적이고 국지적 양상입니다. 예컨대 지방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서울만 좋을 수도 있고요. 서울 안에서도 부분 시장별로 다 다를 수 있어요. 예컨대 상가는 개판인데 아파트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도 신축만 좋고 오래된 아파트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두 달라요. 이게 부동성과 개별성 때문에 지역별로도 다르고 물건별로도 다르고 자꾸 다르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은 불분명, 불명확, 불규칙,
그러니까 뚜렷하지도 않고 일정치도 않아서 일반 경기와 비교를 한다면 병행, 선행, 후행, 역행, 독립적일 수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동산 경기는 지멋대로입니다. 지멋대로. 지멋대로 움직일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경기는 지멋대로 움직일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착공에서 완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비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조금 서서히 진행이 되고요. 부동산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고 판단이 되면 고강도 부동산 종합 대책을 쏟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후퇴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경사 비대칭형 그러는데 요 4번 지문은 시험에 잘 안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드시 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그래요. 학문적으로는 부동산 경기는 회복은 서서히 진행이 되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이 된다. 즉 정점에 도달하는 기간은 조금 길고요. 저점에 도달하는 기간은 조금 짧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경기의 각 국면별 특징이 있는데 부동산 경기의 각 국면별 특징은 절대로 5국면 하지 않는다는 거. 4국면 플러스 안정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알고 계시죠? 4국면으로 뭐하고 순환하고 안정은 순환에 따른 국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으로 순환하지 절대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안정으로 순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똑같이 4국면 외에 안정이란 특수한 국면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일단 회복과 상향 시장은 둘 다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입니다. 우리 이것을 경기의 확장 국면이라 부르고요. 후퇴와 하향은 화살표시 아래로 둘 다 경기가 나빠지는 국면입니다. 수축 국면이 됩니다. 근데 요 표현이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숫자가 적어요. 숫자가 적으면 이 사람들은 거래를 미루려고 합니다. 미루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시하는 사람은 왜 중시를 하냐면 걔들이 시장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고요. 왜 숫자가 적은지를 보니까 거래를 앞당기려고 하지 않고 얘들은 느긋하다는 얘기예요. 거래를 미루려고 합니다. 걔를 중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자꾸 오르는 시장에서는요. 누가 귀하냐면 매도자가 귀해요. 매도자가. 그래서 매도인이 중시됩니다. 매도인. 회복과 상향 시장은 매도인이 거래를 미루려고 한다 기억하시고요. 매도인 숫자가 적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사례 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례 가격은 가격이 오른 다음에 지금 기준에서 옛날 가격을 쳐다보는 거거든요. 가격 오른 다음에 옛날 거 쳐다보면 지금 기준에서 그 가격들은 전부 다 하한선이 됩니다. 하한선.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자, 매도인 할 때 모음을 잘 보세요. 매도인 할 때 모음이 오잖아. 오. 그래서 화살표시 위로인 시장에서는 매도인이 중시됩니다. 회복 시장 매도인 중시됩니다. 상향 시장 매도인 중시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상한선 하한선을 물을 때는 손 모양과는 반대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사례 가격이라서 그래요. 가격 오른 다음에 옛날 거 쳐다보면 지금 기준에서 그 가격들은 하한선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회복 상향 시장은 매도인 중시, 옛날 가격은 하한선 하는 겁니다. 후퇴 하향 시장에서는 누가 중시되냐면 매수인이 중시됩니다. 손 모양 그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은 모음 우입니다. 우. 그래서 누가 귀하냐면요. 매수자가 귀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인 중시 하시고 옛날 가격은 손 모양과는 반대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상한선. 그런데 표현상의 특징이 있어서 최근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라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회복 시장은 매도자 중시가 맞긴 해요. 근데 그 전까지 누가 중시되다가 매도인이 중시되는 게 아니고 매수인이 중시되다가 매도인 중시로 변화된다. 이 표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은 논점으로 후퇴 시장도 매수인 중시가 맞긴 한데 그 전까지 매도인이 중시되다가 이제 매수인 중시로 변화된다. 그래서 지금 각각 요 동그라미 요 상향이나 하향에서는 그런 표현 안 써요. 회복과 후퇴에서만 그런 표현을 써요. 동그라미 2번 표현 이거를 갖다가 한번 말로 표현해 보세요. 회복 시장은 누구 중시에서 매수자 중시에서 매도자 중시로 변화되는 시장이다. 내가 원하는 매도자를 라이트 오른쪽에다 위치시켜야 됩니다. 후퇴 시장은 매도자 중시에서 매수자 중시로 변화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회복 시장 매도자 중시 맞는데 그 전까지 매수자 중시되다가 매도자 중시로 변화되는 시장이고요. 후퇴 시장 매수자 중시 맞지만 그 전까지 매도자 중시되다가 매수자 중시로 변화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회복 상향은 매도인 중시의 옛날 가격은 하한선, 후퇴 하향은 매수인 중시의 옛날 가격 상한선이 됩니다. 안정 시장은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고유의 시장이고요. 불황에 강한 시장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호황에는 약해요. 근데 호황에 약한 것이 주안점이 아니라 불황에 강한 게 주안점이에요. 그래서 호황에 강하다 그러면 틀려요. 불황에 강합니다.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고 도심지 있는 애들이고요. 가격은 아주 안정되거나 가볍게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선, 하한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신뢰할 수 있다. 과거의 사례 가격은 지금 그대로 써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지. 여기 아까 회복시장이나 상향시장, 후퇴시장이나 하향시장처럼 상한선입니다 또는 하한선이란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다. 제일 중요한 거, 안정시장은 순환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순환한다 그러면 안 돼요.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몇 개로 순환? 4개로 순환. 안정은 순환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모든 경기 국면에 걸쳐서 존재가 가능한 시장입니다. 아시겠죠? 부동산 경기는 그래서 절대로 5국면 하지 않고 4국면 플러스 안정시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번에는 별 하나 때려 두셔야 되겠다. 거미집 이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에 거미집 이론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거미집 이론에서는요, 가격이 폭등 폭락을 하다가 균형점으로 말려 드러난 모양이 있거든요. 이것을 수렴형이라 그래요. 수렴형. 가격이 폭등 폭락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발산형이라 그래요. 가격이 폭등 폭락을 하다가 균형 계속 같은 궤적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순환형이라 그래요. 어떨 때 수렴하고 어떨 때 발산하고 어떨 때 순환하느냐. 자, 일단 탄력성으로 정리를 한다면 수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하고요.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하고요. 같으면 순환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특이하게 순환형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소득의 정렬중 그랬잖아, 그지? 여기서는 시험에 정상제 열등제밖에 안 나오거든. 중간제는 안 나와. 교차의 대보도 그랬잖아. 여기서는 시험에 대체제 보완제만 떠요. 독립제는 안 나와. 근데 이상하게 거미집 이론에서는 수렴형, 발산형과 거의 빈도가 비슷하게 순환형도 나와요.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수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 근데 이렇게는 잘 안 나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울기가 많이 나와. 근데 기울기는요, 탄력성과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작으면 수요가 탄력적인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수렴이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작으면 공급이 탄력적인 겁니다. 그러면 발산하고요. 이까지 같으면 순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합니다. 1번 수탄수 공탄발 합니다. 수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하는 거미집,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하는 거미집이 됩니다. 수탄수 공탄발 첫 번째로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적입니다. 기울기는 작은 거 봅니다. 기짝탄. 기울기는 작을수록 탄력적이다. 세 번째가 탄피입니다. 탄피. 탄피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기울기 구하는 공식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P 계수분의 Q 계수라고 해서 Q를 위로 올리거든요. 그게 기울기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걸 정확히 뒤집으면 탄력성의 크기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래서 탄력성은 함수에서 어떻게 찾냐면 이건 함수에서만 찾아요. 함수에서만 수요공급 함수에서 뭐 QD는 QS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함수에서 탄력성은 P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탄피예요. 그래서 거미집 이론에서는요, 저는 모든 걸 탄력성으로 풀 거예요. 기울기가 나와도 탄력성으로 바꿀 거야. 그래서 탄력성이 뜨면 수탄수 공탄발, 수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 이렇게 하시는 거고, 기울기가 뜨면 기울기는 작은 걸 찾아서 탄력이라고 바꿀 거예요. 수요 기울기가 작으면 수요 탄력, 수렴, 공급 기울기가 작으면 공급 탄력, 발산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탄력성은 P를 위로 올린다. 그러니까 함수에서 탄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Q 앞에 있는 개수분의 P 앞에 있는 개수가 탄력성의 크기를 알아볼 수 있는 값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암기 코드는 3개. 수탄수 공탄발, 수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하는 거미집이고요.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하는 거미집입니다. 기짝탄, 기울기는 작을수록 탄력적입니다. 탄피, 탄력성은 P를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수탄수 공탄발, 기짝탄, 탄피로 기억을 하신 다음, 요거 저랑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4개 14개를 한번 풀어볼 건데,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14개를 1분 만에 푸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자, 첫 번째는요, 수탄이 커요, 공탄이 커요? 그러면 수의 탄력성이 커요. 그럼 수렴형이 됩니다. 두 번째 이것도 한번 해볼까? 수탄이 커요, 공탄이 커요? 그러면 공급의 탄력성이 커요. 그럼 이거는 발산입니다. 수탄수 공탄발입니다. 수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입니다. 기울기는 작은 거 동그라미 해야 됩니다. 공급 기울기가 작으면 공급이 탄력적입니다. 발산입니다. 수요 기울기가 작으면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수렴입니다. 이거는 부호를 신경 쓰지 마시고 숫자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수요 기울기와 공급 기울기가 이게 같은 거예요. 같으면 순환합니다. 순환도 많이 나온다 그랬죠. 수요 기울기보다 공급 기울기가 더 작네요. 공급이 탄력적인 겁니다.
발산, 기짝탄, 기울기는 작을수록 탄력. 수요 기울기와 공급 기울기를 비교했을 때 수요 기울기가 더 작네요. 그럼 수요가 탄력적인 겁니다. 수렴. 탄력성은 큰 걸 보고 바로 수탄수 공탄발로 들어가시면 되고, 기울기는 작은 거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걔가 탄력적이다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함수 문제.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탄력성을 구할 겁니다. 이유는 P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탄력성 구합시다. 1분의 2 수의 탄력성은 2입니다. 3분의 6 공급의 탄력성도 2입니다. 똑같죠? 그럼 이거는 순환한다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P가 오른쪽에 있잖아. 1분의 1 1입니다. 2분의 1 0.5입니다. 수의 탄력성이 더 크잖아. 이거는 수렴형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할 겁니다. P가 왼쪽에 있잖아. 1분의 2 수의 탄력성은 2고요. 4분의 3 공급의 탄력성은 0.75입니다. 수의 탄력성이 더 크잖아. 그러면 수렴형입니다. 이번에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면서 탄력성을 구할 겁니다. P가 왼쪽에 있잖아. 9분의 3 0.33쯤 할까요? 4분의 2 0.5쯤 됩니다.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잖아. 이거는 발산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면서 탄력성을 계속 구할 겁니다. P가 왼쪽에 있잖아. 2분의 1 0.5입니다. 4분의 2 근데 얘도 0.5입니다. 탄력성이 똑같죠? 그럼 얘는 순환합니다. 그리고 제가 균형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분의 1, 2분의 3, 4분의 5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로 바꾸시면 좋냐면 소수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2분의 1은 0.5인 것 같고요. 2분의 3은 1.5고요. 4분의 5는 1.25가 됩니다. 뭐 정확하게 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은요, 전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탄력성을 구할 겁니다. P가 어디 있어서? 오른쪽에 있어서. 얘는 1분의 2, 수탄은 2고요. 1분의 0.5, 0.5로 바꾸자는 얘기야. 0.5. 수탄이 더 크잖아, 그지? 그러면 수렴형이고. 1분의 1.25, 1.25고요. 요거는 1분의 1.5. 한 끗 차이네. 1.5가 더 크잖아요, 그죠?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니까 이거는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요, P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거기서 끝맺음을 할 겁니다. Q 앞에서 출발해서 P 앞에서 끝맺음을 하면 탄력성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암기 코드는 몇 개? 3개. 수탄수, 공탄발. 수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 기짝탄. 기울기는 작을수록 탄력. 세 번째는 탄, P. 탄력성은 P를 위로 올린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계산 과정이 빠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특히 요 37쪽에 있는 거미집이로는요, 무한 반복을 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든 다음 요 강좌 이후에, 요 강의 이후에는요, 앞으로 시험장 갈 때까지 거미집이로는 한 번도 안 틀리겠다는 각오를 한번 다지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은 그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약간 독한 거, 아니면 열정, 아니면 고집, 아니면 목표의식,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틀리도 뭐 그만이고, 안 틀리면 좋고, 뭐 어떨 때는 맞췄다가 컨디션 나쁠 땐 틀렸다가, 틀려도 아무 타격감이 없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틀리면 막 그날은 점심 굶고 막 분해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렇게 가볍게 경기 변동의 유형, 경기의 측정 지표, 경기의 특징, 부동산 경기의 각 국면별 특징, 그리고 뭐니 뭐니도 가장 중요한 거미집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생을 하셨고, 사실 요까지가 좀 힘든 파트였습니다. 경제론 파트가 좀 계산 문제도 뜨고 좀 힘든 파트였고, 당분간은 이제 우리가 뭐와 뭐를 공부하시게 되면 시장론하고 정책론을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저랑 그 문제도 기출되었던 문제들도 한 몇 개 풀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탄력성 문제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기울기 문제거든요. 자, 출발합니다. 수탄이 더 크죠? 그러면 이건 수렴입니다. 두 번째는 공탄이 더 크죠? 이거는 발산입니다. 탄력성을 큰 거 찾으면 돼요. 기울기는 작은 걸 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0.6. 요거는 똑같고 여기는 0.6. 공급 기울기가 작으면 공급 탄력 발산이요. 같으면 순환이요. 수요 기울기가 작으면 수요 탄력 수렴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큰 걸 보고 수탄수 공탄발로 바로 지르고, 기울기는 작을수록 탄력적이다 라고 해서 작은 걸 탄력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수렴, 발산, 발산, 순환, 수렴이 답이 됩니다. 연습해 보시고요. 2번 문제. 자, 출발합니다.
요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탄력성을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P가 오른쪽에 있어서 수의 탄력성은 1분의 1, 1이고요. 요거 좀 내려갔는데 공급의 탄력성은 2분의 1이에요. 0.5입니다. 수의 탄력성이 더 크죠? 이거는 수렴입니다. 두 번째, 얘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1분의 2, 수의 탄력성은 2고요. 3분의 6, 공급의 탄력성도 2예요. 얘는 순환합니다. 마지막입니다. A 상품 가격이 5% 상승하였고요. 많이 했었죠 우리. B 상품 수요가 4% 하락하였다. 사실은 실제로 기출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수요는 감소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거든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절대값 없이 A 가격이 플러스 5%예요. 근데 B 수요량은 마이너스 4%예요. 이게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0.8이 돼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얘는 콕 집어서 보완제라고 해야 됩니다. 보완제는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고요, 교차 탄력성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보완제까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는 수렴이요, 두 번째는 순환이요, 세 번째는 보완제입니다. 근데 옆에다가 반드시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값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교차 탄력성 값이 마이너스 0.8이면서 보완제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3번 문제. 오케이, 3번도 가볼까요? 거미집 이론의 모형 형태를 찾아라 그랬는데 이 문제는 철저하게 AB 시장하고 CD 시장을 분리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AB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해볼 거거든요. 왜냐하면 탄력성이 P가 왼쪽에 있어서. 근데 C와 D는요, P를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그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할 겁니다. 빨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는 1분의 2 탄력성 2, 요거는 4분의 3 0.75. 익숙한 숫자들 많이 나오죠. 요거는 수의 탄력성이 더 크니까 수렴하시면 돼요. 얘는 2분의 1 0.5고요. 얘는 4분의 2, 얘도 0.5입니다. 탄력성이 똑같죠. 그러면 이거는 순환합니다.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분의 1 1이고요. 1분의 4 4입니다.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죠. 요거는 발산입니다. 요 0.5로 바꿔서 푸는 거라 그랬어요. 1분의 2 2고요. 1분의 0.5 0.5입니다. 수탄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렴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3번 같은 문제도 한 2, 30초 컷해서 바로 탄력성 빨리 찾아가지고 P에서 끝맺음해서 Q에서 출발해서 P에서 끝맺음을 한 다음에 탄력성의 크기 정도는 구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렴 발산 순환, 수렴 발산 순환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수렴 순환 발산 수렴, 수렴 순환 발산 수렴, 이렇게 해서 정답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거미집 이론을 포함한 경기 변동 이론이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다음 강좌에서 수업할 내용은 부동산 시장론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론에서는 어떤 걸 공부하게 되냐면 일단 테마를 4개 준비했고요. 일단 순수 부동산 시장론을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는 뭐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징,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 효율적 시장, 약성, 중강성, 강성, 할당 효율적 시장, 정보 현재 가치 계산, 여가인상, 주거 분리,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대 이론, 도시 공간 구조론, 입지 선정 이론. 여기서는 지금 지대 이론에서 학자가 한 7분 정도 등장하고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서 학자 4분, 입지 선정에서도 7분에서 여기서만 벌써 18분의 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 학자 정리만 잘 돼 있어도 요 파트들은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테마 9번째 부동산 시장 파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슬슬 입질이 오죠. 예. 부동산 시장도 열심히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8강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9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갖다가 쭉 몰아서 듣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뭐 시간 날 때 듣고 시간 안 나면 안 듣고가 아니라 강의 듣는 시간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요, 직장 마치고 뭐 한 2시간 이렇게 강의 듣는 시간을 정하세요. 그래서 혹시 누가 오늘 저기 뭐 치킨에 소주 한잔 해? 그러면 안 돼, 나 강의 들어야 돼. 뭐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안 앉아 있으면, 강의를 안 듣고 있으면 불안하게 나름대로 루틴을 좀 바꿔보시고 계획을 잡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요, 공부를 엄청 오래 해야 됩니다. 3년, 4년, 5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한 번이라도 최고 우선순위를 공부하는 데 두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1년 만에 따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공인중개사 자격증 올해
꼭 따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부동산 시장론은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8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많이 왔죠, 그죠? 저는 9강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의가 좋으셨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